공무원 징계 대응, 공무원 형사사건 대응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경찰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신분을 경찰 조사 받을 때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밝히게 되면은 즉시 기관으로 수사 개시 통보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일단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돼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조사받는 과정에서 유죄 인정할지 무죄 주장할지 아니면 일부 잘못은 인정을 하되 내 잘못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할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법률가가 아닌 만큼 법률 실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경찰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정보공개 청구에서 고소장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신고사건이나 인지사건은 고소장 자체가 없고 고소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쪽 진술을 듣고 질문 내용을 만들어내고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들어가서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는 것이지 고소장만 보고 알 수 없어요. 예상 질문 답변을 외워서 간다? 정말 잘못된 방식이에요. 도대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완전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사관마다 수사 기법이 다른데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전혀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조사 참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동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는 사건이 진행될 때 범죄 성립하지 않는 쪽으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된다면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여기서 주장해도 될지를 신중히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부남인 학교 선생님이랑 유부녀인 학교 선생님이 둘이 같은 학교 옆반에서 연애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럼 지금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형사사건 방어한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부정행위를 인정을 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 이게 징계 절차로 진행될 때 징계 사유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경찰 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형사사건과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징계사건을 같이 다룰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너무 대응을 잘못해서 나중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 형사사건 당시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 변호사님이 지금 형사사건만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향후 진행될 징계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진행을 한다면 징계에서 더 중한 징계를 받아서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나한테 어떤 징계가 내려지냐에 따라서 감봉이냐 정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커리어에 흠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형사 절차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올바른 대응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교사, 형사사건, 징계 대응 전문 로펌 대한중앙이었습니다.